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블루안제로디마켓 권다영입니다. 오늘 기분 좋게 2600선 탈환에 성공한 우리 시장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함께 빨간불을 켠 거 정말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또 아쉬운 점이 있죠. 거래대금이 참 적었습니다. 코스피 거래대금이 8조 3천억 원에 그쳤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5조 7천억 원에 그치면서 거래대금이 실리지 않은 2600선 탈환이라서 조금 신경이 쓰입니다. 계속해서 어떤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하시죠. 일단 중국 시장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본 시장 같은 경우는 휴장에 들어갔고요. 중국 시장은 상승세를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이었습니다. 중국의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발표가 됐는데 특히나 부동산 쪽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부동산 또 인프라, 건설, 원자재, 산업재까지 함께 올라주고 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는 상승폭을 더 키웁니다. 1.9%까지 그 상승폭을 키웠고요. 4거래일 연속으로 음봉 그리고 있던 SCI 천지수가 좀 상승폭이 조금 더 큽니다. 3%대 강세, 심천지수도 2%까지 그 상승세를 키워가면서 중국 시장의 분위기가 오늘도 좋은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항생지수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을 받다가 오늘은 소폭 0.5%대 약세 보이고 있고요. 미국 선물 시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선물 시장, 미국 시장 자체가 굉장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은행주가 잘 실적이 나오면서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었죠. 그 이후에 선물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방향을 잡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3대 지수 선물 모두 소폭 약세일 뿐 큰 흐름을 가져가지는 않고 있는 상황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수 마감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T 투톱의 강세로 코스피가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1%까지 상승폭을 키우면서 2623포인트, 코스닥 같은 경우는 소폭입니다만 그래도 770선 지켜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수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은 오늘 6원 40전 오르면서 1355원 90전에서 마감이 됐고요.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3거래일 연속으로 시장을 담아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오늘 기관의 매수세 시장이 좀 더 힘을 내는 모습이었고요. 외국인들은 은행주만 좀 살 뿐 큰 폭의 흐름을 가져가지는 않았습니다. 외국인이 776억 원 매수, 기관이 3천억 원대 큰 폭의 매수 보여줬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동반 팔자에 나오면서 크게 시장을 올려주지 못했습니다. 외국인이 500억 원, 기관이 400억 원대 매도로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웰이 완판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오늘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매도가 조금 줄었습니다. 산 게 아니고 계속 팔자인데 그 폭이 조금 줄어들면서 상승폭이 눈에 띄었고요. 삼성전자가 2.5%나 강세를 보였는데 68,000원 선입니다. 여전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장중에 190,000 원 선 위에서 움직이기도 했었는데 0.8% 상승에 그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IT 투톱의 향방 계속해서 어떻게 될지 마감딜에서 좀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오늘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빠지면서 LG에너지솔루션 하락세였고요. 다음 장 살펴보시면 오늘 금융주들의 상승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KB금융이 6%까지 상승폭을 키우면서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보시면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발표했죠. 이후에 테슬라 주가도 빠졌고 우리나라 시장의 2차 전지에도 그렇게 좋지 않은 뉴스로 해석이 되면서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2%대 나란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파죽지세로 달리던 알테오젠이 오늘 조금 하락했습니다. 4거래일인가요? 6거래일 연속 양봉을 그리면서 또 고점을 높여가다가 오늘은 살짝 쉬어가는 모습 나타냈고요. 악재가 있는 HLB 오늘도 6%대 약세 보였습니다. 이외에 다음 장 살펴보시면 휴젤의 상승세가 오늘도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소송 악재가 끝이 나고 이틀 연속으로 올라주면서 6%대 강세로 마감됐습니다. 은행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매수는 은행주 쪽으로 많이 쏠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은행주들의 실적이 좋았고 특히나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밸류업에 대한 기대 계속해서 가져갑니다. KB금융이 6%,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제주은행 같은 종목들이 1%에서 4%대 상승 보여줬습니다.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들도 흐름 좋습니다. 미국에서 전력 설비 4대망에 2조 원 가량을 투자한다라는 소식 전해줬죠. 이 기대감 계속해서 가져갑니다. LS 일렉트릭이 6%대, 제일 일렉트릭, 일진전기 같은 종목들이 5% 이상의 상승으로 마감됐습니다. 오늘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도 좋았습니다. 여러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쭉 나왔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다. 블랙엘과 맞물려서 잘 갈 거다. 이런 이야기였고요. 오늘 필옵틱스가 대장이었습니다. 15%대 급등, HB테크놀로지가 9%, JNTC, YC캠 같은 종목들도 6%에서 8% 이상의 시원한 시세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 보시죠. 테슬라가 또 이 종목들에게는 호재로 작용을 하네요. 스페이스X가 화성 탐사선 스타쉽 5차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라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젓가락 팔로 이렇게 발사체를 잡아서 다시금 회수를 했는데요. 이걸 다시 쓴다라는 소식도 전해졌고요. HVM이 9%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세트랙아이, 퍼스텍 같은 종목들도 함께 상승하면서 마감됐습니다. 지금까지 앵커의 마켓뷰였습니다. 네, 마감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다시 부는 AI 훈풍, 접었던 날개 다시 펼까? 반도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KR리서치의 김대준 대표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같이 빨간불을 켠 게 진짜 몇 거래일 만인지 그렇죠.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역시나 HBM 없으면 반도체는 이제 안 되나 봐요.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데요. 그런가요? 네. 물론 HBM, AI 반도체 부분이 마진율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이긴 이죠. 한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판단을 해보게 된다면 전체 반도체 시장의 변화가 필요한 지점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저평가 많은 얘기를 하죠. 네. 실제 어느 정도 저평가인지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PBR이 1배라는 건 당연히 다 아시는 사실일 테고, 하이닉스가 2.5배 되고 엔비디아가 PBR 한 80배 정도 됩니다. 그럼 매출 규모 측면에서 한번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이번 분기 매출이 대략 한 80조 근처의 네. 매출을 발생시켰죠. 엔비디아는 대략 그 매출 분기당 그 매출이 한 300억 불 하니까 40조 정도 합니다. 네. TSMC가 200억 불 정도 하니까 30조 정도 합니다. 네. 그럼 삼성전자가 매출 규모에서 당연히 크죠. 물론 마진율은 이제 논외로 네. 치고 나서 그냥 숫자만 봤을 때. 네, 숫자만 봐서. 그런데 시총으로 한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PBR을 받고 이제 주가 수준에서 시총 규모를 한번 판단해 보려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시총은 350조입니다. TSMC의 시총은 1000조가 넘습니다. 엔비디아는 4경 정도 된다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우리가 매출과 저평가 구간에서의 현재 시총 규모를 판단해 보게 된다면 삼성전자가 극단적으로 저평가되어진 것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자리다. 말도 안 되는 자리죠. 네. 예, 그래서 우리 타이틀이 AI 훈풍에 따른 반도체가 기지개를 펼까라고 이제 우리 타이틀을 가져왔는데 네. 기지개 당연히 필 거고요. 네. 시간의 문제일 뿐이고 지금은 그 기지개 단계에서 마지막 구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터널의 끝자락이 가장 어둡다고 말씀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과정에서의 지금 현재 단계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현재 보유하고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시간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의 문제일 텐데 사실 이게 보유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진짜 답답하실 거란 말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수급을 살펴보시면 삼성전자 개인이 팔았습니다. 개인이 팔면서 지금 마감이 됐거든요. 그 규모가 사실 크지는 않습니다만 네네.
답답했던 투자자들이 어우 안 되겠어 그냥 삼성전자 팔고 난 빨리 가는 종목 살래라는 마음을 먹으셨을 거란 말이죠. 이 숫자가 나왔다는 그렇죠. 건. 지쳤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오늘 삼성전자뿐만 아니고 시장의 전체적인 종목 간의 수급 동향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네. 물론 이제 양대 산맥이라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플러스 빨간불을 보여주긴 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시장에서 움직였던 반도체 관련 종목은 유리기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리기판도 HBM, 그러니까 AI 반도체와 연관된 산업이거든요. 아직 실현 안 됐지만. 그래서 그 간에 우리가 이제 하이닉스가 움직이고 엔비디아가 움직이고 AI 반도체가 움직인다라고 하면 한미 반도체가 지금까지는 시세 움직였었죠. 선도 현상을 네. 보여줬거든요. 근데 최근 한미 반도체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하이닉스만큼의 반등도 못 주고 있어요. 그렇죠. 네, 저점이 95,000원이고 지금 11만 원 초반이기 때문에 저점 대비해서 반등의 치가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전체적인 시장에서 수급 동향이 기존에 과거에 강했던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보다는 우리가 그 확산된다고 하죠. 확산되는 과정에서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고 전기전자 쪽에서도 뭐 LG전자 실적이 나와서 뭐 실적 반응도가 있긴 하지만 전통적인 강세 종목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PCB 쪽, 뭐 이수페타시스 같은 종목, 네.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부품 내에서 화신 같은 종목들의 움직임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의 큰 지금 흐름은 뭐 대형주가 움직임이 뭐 강하게 포착되면서 시세를 끌고 가기보다는 중소형주, 중형주 단에서의 종목들이 움직임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들 흐름에서의 움직임은 조금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투자 포커싱을 그쪽으로 맞춰가야 되는 시점에서 흐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중소형주로 옮겨간다가 확산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한번 손탄 종목 이제는 하고 싶지 않다. 지수가 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지지부진한 시장에서 수급적으로 손타지 않은 종목들을 새롭게 계속해서 찾아가는 현상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는 3분기 실적 시즌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했고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이제 대형 기술주들이라든지 M7 같은 종목들의 실적이 발표가 될 텐데 이 발표를 하면서 또 AI 투자 또 할 거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 삼성전자보다는 오히려 SK하이닉스의 상승폭이 더 크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부 동의를 하는데요. 네.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이 좀 더 긍정적이긴 하나 여기에 전제되어져야 될 몇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네. SK하이닉스 주가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엔비디아의 주가가 움직여야지만 동조환상에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보고 있죠. 엔비디아 주가 135불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고점 수준에서의 가격이 140불 수준이기 때문에 최근 가격적인 측면에서 한 40% 빠졌었거든요. 100불이 일시적으로 무너졌던 측면에서의 흐름들이 있기 네. 때문에 40% 수준을 주가를 회복했어요. TSMC도 비슷합니다. 190불 수준에서의 고점에서 130불 수준까지 거의 한 40% 정도 하락을 했다가 190불 지금 회복했습니다. 원래의 가격을 회복했거든요.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5만 원 고점을 판단해서 40% 주가 조정이면 15만 원이 맞습니다. 저점 지난번에 찍은 네. 가격이 그 엔비디아라든가 TSMC와 동일한 수준에서의 40%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나머지의 종목들은 엔비디아와 TSMC 같은 경우는 이전 주가 수준을 다 회복을 했어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5만 원 고점 대비해서 지금 19만 원이라고 한다면 반등의 폭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의 흐름이거든요. 바꾸어서 얘기한다면 더 갈 자리가 있다라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또 판단이 되고 있죠. 그런데 앞서 제가 전제되어야 할 두 가지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엔비디아 주가인데 엔비디아 주가 가격만 보고 판단한다면 네. 135불 많이 올라왔는데? 라고 하는 판단을 가지고 계시는데 여기서 140불을 돌파하고 150불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이죠. 첫 번째, 우리 권다영 그 앞서서 오늘 시장에 대한 거래대금 얘기를 네. 해주셨어요. 미국 시장도 똑같습니다. 거래대금이 늘어나지 않고 있어요. 맞아요.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으로 한번 판단해 보게 된다면 지난 금요일 1억 7천만 주 거래됐거든요. 근데 과거에 엔비디아가 주가가 막 올라갈 때 50불에서 100불, 100불에서 140불 갈 때 평균적으로 5억에서 7억 주 거래됐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 자체가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거래량이 받쳐져야 한다라는, 그러니까 거래량이 느는가를 먼저 판단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메타 실적이 이제 조만간 발표되고 M7 종목들의 실적도 후속적으로 발표가 된다고 했는데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납품하는 최대사가 아마존이거든요. 네.
근데 아마존의 실적이 최근 2분기 동안의 흐름을 보게 되면 대략 한 150억 불 정도 매출 일으켰고요, 분기당. 이번에는 160억 불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마존의 실적이 뒷받침된다라면 당연하게 앞으로도 엔비디아의 AI 반도체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겠다라는 의지와 어떤 흐름에서의 내용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네. 매출이 여기서 안 나오게 된다라면 AI 반도체를 착용을 했는데 매출에서는 그다지 현실적인 숫자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해서 엔비디아에 대한 반응도가 연쇄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관점, 거래량과 지금 발표되는 아마존, 구글, 메타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이 엔비디아의 최대 고객사들이거든요. 그중에 가장 큰 게 아마존인데 이 회사들의 매출이 증가하는지 이번 분기에 요 내용도 한번 체크해서 판단해 보시게 되면 엔비디아가 140불 갈지 150불 갈지 160불 갈지에 대한 부분을 해석할 수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른 반응도의 SK 하이닉스 주가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내용에서의 흐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쉽지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사실 지금 여기서 매출액이 더 나온다 M7 네.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솔직하게 들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게 단순히 실적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만약에 제가 그냥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은 안 좋아요. 근데 그래도 우리는 AI 투자 더 할 거야. 네. 왜냐하면 AI 산업에서의 이 캐파를 우리가 선점할 거거든. 네. 이라면서 그래도 투자는 놓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요. 당연히 그런 내용들의 메시지가 나올 겁니다. 네. 하지만 지난 8월에 주가가 폭락했던 내용에서의 한 두세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뭐 경기 침체도 있었지만 AI에 대한 거품론이 그 당시에 불거지면서 엔비디아 주가 막 빠졌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실적이 안 나온다? 더 투자하겠다? 이게 시장에서 먹히는 부분이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아무리 투자를 한다고 해도 이게 투자를 했을 때 조금의 성과라도 나와야 이 투자를 하는 의미가 있을 텐데 이제는 사실 투자를 하루 이틀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숫자로 좀 찍혀야 하는 부분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올라주면서 68,000원 선에서 거래를 마감 짓기는 했는데 이게 뚫고 가려면 외국인 수급도 돌아야 할 것이고 이 외국인 수급이 도는 트리거는 아마 퀄테스트가 아닐까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퀄테스트가 그냥 통과한다고 된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만 퀄테스트 통과해야만 10만 전자 갑니까? 그보다는 지금 네. 삼성전자 주가에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 결정적인 이유 외국인 매도이긴 하지만 네. 내부적으로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퀄테스트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파운드리 시장에 대한 부정적 견해들 그리고 3분기 실적에 대한 비관적 해석. 이 부분이 이제 삼성전자 주가의 움직임을 못 가게 하는 전반의 분위기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 세 가지 내용을 한번 하나하나 짚어보게 되면 네. 퀄테스트 같은 경우는 뭐 하반기 정도에 통과한다라는 게 대세적인 의견입니다. 그동안 두 번 계속적으로 테스트를 하고 여기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개선되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하반기에는 통과할 것으로 판단되는 과정에서 크게 문제될 거 없고요. 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 경쟁력 약화에 대한 부분이 삼성전자 이제 주가를 발목을 잡고 있는데 이 부분 또한 제가 아까 매출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파운드리 1위는 TSMC이긴 한데 네. TSMC와 삼성전자의 매출 규모적 측면에서는 삼성전자가 거의 2배 가까이 됩니다. 물론 휴대폰과 가전사업부가 포함된 수치이긴 하지만 네. 절대적으로 삼성전자의 전체적인 규모적 측면에서의 내용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이렇게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시장에서 제가 오래 있으면서 판단한 게 똑같은 현상을 보고 어떨 때는 호재로 반영되고 어떨 때는 악재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동일한데. 같은 걸 보고도. 네. 그럼 저는 이렇게 삼성전자를 판단합니다. 이번에 분기 매출이 거의 80조 가까이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안 움직이는 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뭐 승인 지연이라든가 파운드리 경쟁력 약화라든가 3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인데 매출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매출이 많이 나오고 지난해 대비해서 실적치도 나쁘지 않은데 왜 주가가 못 움직이냐에 대한 제가 좋은 각도로 틀어서 이 부분, 이 세 가지 내용을 해석을 해보게 되면 삼성전자의 실적이 역대급으로 나온 게 지난 2022년입니다. 이때 분기당 매출이 한 73조, 74조 매출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때 D램 가격이 얼마였냐면 4불에서 3불 선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매출은 2022년 최대 실적 대비해서 매출 더 나와요. 근데 D램 가격은 지금 1.9불대입니다. 그러니까 네. 가격 차에 있어서 가장 최대 실적을 발현했던 시점보다도 매출은 더 나오는데 여전하게 규모적 측면에서 규모의 경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바꾸어서 네. D램 가격만 올라가 준다면
삼성전자의 전체적인 매출과 성과 부분에서는 확 개선되는 현상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전제하죠. 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매출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출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판매가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수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디램 가격을 계속 추적하고 이 형태의 가격 순환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삼성전자의 오히려 주가 상황을 예상하고 판단하면서 중요한 내용에서의 흐름이라고 보고 있어요. 디램 가격 넘어가 보겠습니다. 디램 가격이 올 초에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면서 지난해 1.4불대에서 그 역마진 상황에서 움직이다가 지난 연말 올 초로 넘어서 2불을 살짝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BP 개선이 된다라고 시장에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5월, 6월, 7월을 건너오면서 2.2불까지 갔던 게 잠시 꺾이면서 1.9불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레인지입니다, 이거는. 이 가격이 디램 가격이 꺾였다라고 판단하는 가격에서의 수준이 아니고요. 일상적인 가격의 상승 트렌드 안에서 오르내림의 반복적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디램 가격을 계속 체크하면서 디램 가격이 다시 2불을 넘어서는 순간에서의 상황이 나타난다면 삼성전자에 대한 수요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외국인의 시각도 바뀔 수 있다는 거, 수급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디램 가격을 추진하는데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황을 두고 다시 반등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서도 해석이 가능하고 주가의 개선도 우리가 이제 지금의 주가 대비해서 원래의 자리로 진행되는 수준에서의 상황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죠. 그러니까 레거시 쪽에서 Q는 받쳐주는데 P가 받쳐주지 네. 못해서 지금 이런 그렇죠. 상황이 벌어졌고 P 그러니까 프라이스가 올라가게 되면 충분히 돌아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그게 언제쯤 가능할까요? P가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늘어난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좀 더 가능 흐름에서의 내용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우리가 이렇게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의 그 이슈 구간에서의 내용들이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주안점을 두고 판단하거든요. 미국 시장에서도 우리가 M7 종목에 대한 주가, 그리고 특히 엔비디아에 대한 주가를 많이 보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현재 역대 신고가를 발현하고 주가의 움직임이 쭉쭉 뻗어나가는 종목 중에 하나가 캐터필러입니다. 캐터필러가 신고가 갱신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측면이고요. 저는 이제 미국 대선이 11월 초에 5일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뭐 일부 특정 후보가 됐을 경우에는 중국과의 대중관계 개선도가 나타나고 중국에 대한 수출이 늘어나고 중국에 대한 전체적인 그 성장도를 공유하는 현상에서의 모습이 나타난다면 이 시점이 반도체 경기 회복에서 좀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내용의 지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돼서 11월 이후, 그러니까 11, 12, 내년 1월 이 즈음에서는 반도체 경기의 전체적인 회복 구간으로서 진행이 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주가는 항상 선제적으로 미리 반응해서 움직임이 진행됩니다. 그러면 11, 12, 1월에 반도체 경기 순환의 전환점이 나타난다면 가격의 전환점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럼 삼성전자의 지금 주가는 바닥선이고 지금부터 반등이 나타날 수 있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40% 하락 이후에 반등을 주는 과정에서 여전하게 TSMC나 엔비디아에 비해서 저평가되어진 부분에서의 가격 수준을 보여준다면 회복 과정에서의 수준에서의 가격이 진행될 것이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죠. 참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나쁘지 않다는 건 모두가 아는데 네. 주가가 참 답답하다 보니 제가 자꾸 여쭤보게 되는 것 같아요. 국내 투자자 여러분께서 제가 오랜 시간 이제 주시장에 있다는 말씀 많이 들었는데 네. 급하세요. 마음이 급하죠. 급하세요. 조금 여유 있게 네. 대응을 하신다면 어차피 뭐 한 달 뒤에 올라갈 건데 지금 뭐 주가가 정체되어 있는 거 크게 문제될 거 없다. 네. Nothing. 알겠습니다. No problem. No problem이라고 해석을 하고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네. 건 어쨌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돌아설 네. 거다라면 네. 소부장 쪽도 우리가 안 볼 수는 없잖아요. 소부장 쪽은 언제쯤 돌아설까요? 시기가 비슷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늦을까요? 빠를까요? 전 빠를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소부장에서 우리가 소재 부품 장비, 특히나 HBM과 관련된 후공정단에서 장비를 그동안 많이 봐왔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장비를 많이 보고 계세요. 근데 오늘은 또 전공정이 좋았어요. 네, 전후 공정에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이제 부품 관련주 흐름을 한번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부품 관련주에서 왜 부품 관련주에 대한 내용들을 판단해 보자면 우리 권당앵커가 모두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모두가 바라보고 기대했던 종목에서의 주가가 개선되는 현상들이 잘 나타나지 않더라. 모두가 바라보는 종목들은 그렇게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더라. 예를 들어 리노공업 같은 종목은 부품 네. 관련주이면서 네. 주가의 상승 시기가 지난해 10월부터 움직였어요. 네. HBM과 관련된 후공전단의 종목들은 올 1월부터 주가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먼저 올라갔고 먼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주가의 반전 시나리오 측면에서 우리가 판단을 해보게 된다면 선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먼저 반등의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측면으로서의 해석이 가능하고요. 뭐 리노공업 지금 주가 수준에서 굉장히 그 하락 이후의 횡보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네. 지난해 10월, 11월, 12월에 리노공업을 판단해 보신다면 시장에서 굉장히 탄력적인 종목이었어요. 네. 그렇다면 이 과거의 흐름의 종목들이 다시 충분한 조정 이후에 다시 움직일 수 있는 HBM과 관련된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의 흐름보다는 먼저 조정을 받은 이들 종목들의 흐름들이 좀 더 긍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서의 접근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네. 여쭤보고 싶은 게 리노공업 좋게 보시는 거는 이해를 했습니다. 네. 뭐 쉽게 얘기하면 매도 먼저 받은 사람이 네네, 낫다고. 그렇죠. 근데 장비단 요즘 종목들이 움직이는 이유는 실적이 더 먼저 찍힐 거라서 그런 거잖아요. 아닌가요? 리노공업의 실적을 보게 되면 네. 소부장 업종의 전체적인 실적치가 지난해 반도체가 안 좋았기 때문에 지난해 그리고 올해 2분기까지 실적치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소부장단의 대부분의 종목들. 근데 부품주의 성향은 네. 실적단에서의 흐름들이 부분적으로 감소가 아니라 정체 내지는 조금 상승 흐름들이 나타나거든요. 소부장 내에서도 실적이 나오는 흐름이 찍히는 이들 종목들이 좀 더 관심도가 높아지는 시장에서의 모습이고요. 후공정단의 장비주 그 HBM과 관련된 종목들 한미반도체를 대상으로 판단해 보게 되면 한 4분기 전 지난해 한 100억, 200억 했던 매출 규모 수준에서 이번에 7, 800억까지 올라오긴 했는데 딱 정체 수준입니다. 추가 상승 확장 여력이 조금 시장에서 이 부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주가 이런 상황에서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네. 오늘 반도체 이야기 쭉 나눠봤습니다. KR 리서치의 김대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급등락 종목 정리하고 오시죠. 안녕하세요. 마감뒤 급등락의 김주영입니다.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하는 삼성전자. 그래도 오늘은 빨간불 켜주면서 코스피 1%대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약보합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시장은 어떤 종목에 주목했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상승했던 종목 5위 살펴보면 필옵틱스입니다. 오늘 유리기판 관련주들 훈풍이 좀 불었습니다. 필옵틱스의 상승 탄력이 가장 강했는데요. 유진 투자증권 측에서 많은 유리기판 제조사들이 본격적으로 라인을 형성하고 있고 이 필옵틱스가 장비가 고객사에 다수적으로 좀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오늘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이 밖에 HB테크놀로지, JNTC, YC캠도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오늘 필옵틱스 같은 경우 15%대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4위 살펴보겠습니다. 4위는 스페코입니다. 북한이 군사적 도발에 나서면서 오늘 중소형 방산주들에도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북한이 완전 사격 준비 태세를 좀 지시를 했고 경의선, 동해선 이 북측 일대에서 폭파 준비 동향이 있다라는 소식들도 전해졌는데요. 오늘 남북 간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가 되면서 매수세 유입됐던 모습들 확인되고 있고요. 스페코 같은 경우 18%대 강세 흐름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3위 살펴보겠습니다. 3위는 예스24 올라왔습니다. 오늘도 한강 열풍이 강했습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에 따른 상승 모멘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한강 작가의 작품 구매가 급증을 하면서 도서, 출판 업계에서도 이 실적 개선 기대감이 더해졌던 모습입니다. 오늘 예스24 상한가 기록하면서 마감했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2위도 살펴보겠습니다. 2위는 JC현 시스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무인이동체 연구조합이 미국 주정부와 MOU를 체결했다라는 소식들 전해졌는데요. 한국과 미국의 이 국제 협력, 미국 드론 기술 개발부터 서비스 시장까지 확대될 것이다라는 전망들 나오면서 오늘 기대감이 유입이 됐습니다. JC현 시스템이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이면서 오늘 상한가 도달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1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 나이백 올라왔습니다. 오늘 미국 파마 파트너링 서밋에서 핵심 파이프라인인 MP201에 대해서 비만 치료제 적응증 확대에 관련한 연구 성과들을 발표했는데요. 체지방 감소 효과, 이 노보노디스크의 싹센다, 위고비보다 10% 이상 높고 또 근손실 없이 체중 감량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기대감이 유입이 됐습니다. 오늘 이 소식에 상한가 도달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락했던 종목들 어떤 것들인지 살펴보겠습니다. 5위 살펴보면요. 5위는 HLB 올라왔습니다. 오늘 HLB 그룹주들 역시나 실망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앞서 FDA가 HLB의 이 간암 치료제 리보세라니 병용요법에 대해서 승인 여부 6개월 이내에 발표하겠다라고 결정을 했는데요. 사실 시장에서는 2개월 내에 승인 여부 결정될 것이다라고 봤었기 때문에 심사 지연에 따른 실망 매물 계속해서 쏟아졌던 모습입니다. HLB 같은 경우 6%대 하락했고요. 그밖에 HLB 그룹주들 일제 약세 흐름 보였습니다. 4위 살펴보겠습니다. 4위는 블루엠텍 올라왔습니다. 내일이죠. 15일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국내에 출시가 됩니다. 하지만 관련주들은 오늘 하락세가 좀 나왔는데요. 그간 기대감 선반영됐던 만큼 재료 소멸을 앞두고 세론이 나왔던 모습입니다. 오늘 블루엠텍 같은 경우 7%대 넘게 빠지면서 마감했습니다. 3위 살펴보겠습니다. 3위는 헝성그룹 올라왔습니다. 최근 경기부양책 내놓으면서 중국 증시 폭등세를 보였죠. 하지만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또 단기 주가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변동폭을 굉장히 키웠습니다. 주말 사이에는 중국이 3차 경기부양책 내놓으면서 오늘 중국 증시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만 국내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중화권 증시 하락에 좀 베팅을 하는 모습입니다. 3주간 차이나 지수 이 3배 레버리지를 추종하는 ETF 같은 경우 550억 원 규모의 신매수가 유입이 됐는데요. 이런 흐름들 따라가면서 오늘 헝성그룹 역시나 7%대 하락 모습 보였습니다. 2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2위는 라이콤 올라왔습니다. 지난주였죠. 테슬라의 로보택시 또 휴머노이드 로봇 공개가 있었는데요. 이 소식에 좀 금요일 장중 테슬라 같은 경우 9% 가깝게 급락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국내장에서도 영향을 받았던 모습이고요. 2차 전지주부터 자율주행 관련주들 일제 약세 흐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라이콤 같은 경우 9%대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1위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 윙이푸드 올라왔습니다. 앞서 나스닥 상장일 정정 공시 내놓으면서 기대감을 모아갔던 윙이푸드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급락 흐름이 좀 이어졌습니다. 이틀 연속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였던 만큼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던 모습이고요. 오늘 윙이푸드 같은 경우 10%대 넘게 빠지면서 마감했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특징주들 정리해드렸고요. 이어지는 시간도 불만제로 디마켓과 함께 하시죠. 오늘의 타임어택입니다. 시간의 거래 함께 살펴보죠.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희 대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일단 시간의 거래 쭉 살펴볼 텐데요. 저는 이 종목들이 오르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제지 관련된 종목들이 네. 장중에 올랐어요. 그래서 이게 왜 올라 하고 찾아보니까 한강 작가님의 소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제지가 많이 들어간다라는 네. 뉴스와 함께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시간 외에서도 일부 종목들이 좀 거래량이 붙는 것 같네요. 네, 일단 한솔제지가 지금 4%대 거래가 조금 살짝 좀 실리면서 네. 4%대 흐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게 뭐 이 신드롬이라고 하면은 이게 사실 단기적 관점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뭐 철저하게 우리가 수급으로만 좀 움직여지는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좀 접근을 해야 될지 굉장히 좀 이게 어렵죠. 파악을 하기 좀 어렵거든요. 오늘 사실 뭐 예스24라든가 뭐 한서 예스24, 뭐 홀딩스 같은 그런 기업들 뭐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좀 상승을 했지만 사실 이 부분이 지금 뭐 이 한강 작가가 50만 부에서 100만 부를 단기에 좀 돌파를 했고 해당되는 어떤 이 기대 요인들은 좀 남아는 있지만 이 너무나 이제 가파르게 주가 반영을 했다는 측면들을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 이게 책이 많이 팔린다고 해서 과연 뭐 예스24의 실적 기업 효과가 얼마만큼 더 크게
작용할까 이 부분도 네. 사실 좀 퀘스천 마크 있어요. 물론 이제 4분기의 실적 반영이 얼마만큼 좀 개선될 수 있는 요인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현재는 해당되는 이 한강 신드롬이 계속해서 어떤 수급 요건을 좀 확대시키는 흐름들 이 부분이 일단 뭐 출판 관련 종목들에서 지금 다시금 이 책을 만드는 이제 재지 이 부분까지 좀 옮겨졌다는 것은 좀 너무 지나친 시장의 반응이 아닌가라고 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재지의 경우에는 뭐 코로나19 때 사실 이 물동량들이 굉장히 좀 증가했던 그런 시기에는 어떤 업황이 호황기였고 엔데믹 전환 이후에 사실 제조업에 대한 수익 지표가 그렇게 뭐 크게 코로나 때만큼은 확장되지 못했던 측면들을 좀 고려를 한다면 전 트레이딩 관점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제지주를 좀 지금 따라붙기에는 좀 리스크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출판 유통업 같은 경우에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아주 적은 비중으로는 선별적으로 좀 접근은 좀 가능하겠지만 이 역시도 지금 2거래일 연속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했다는 측면들을 좀 고려해 보면 신규적인 접근은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워낙 대단한 뉴스이기도 했고 네. 또 어떻게 보면 거래 대금이 실리지 않는 시장에서 이제 새로운 거 뭐가 있어라고 투자자들이 찾는 과정에서 크게 좀 반응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지 관련주까지도 찾아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닌가 싶은데 시간외 거래에서도 움직이기는 합니다만 좀 보수적인 접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외에 지금 뭐 미래생명자원이라든지 또 네. 호전실업 뭐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네요. 사료 관련된 네네.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왜 움직이는 걸까요? 이게 뭐 어제부터 좀 부각됐던 내용들인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이 곡물, 이 운반선을 좀 공격한다 내지는 곡물 창고를 공격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네. 유럽 최대 곡창지대가 우크라이나다 보니까 해당되는 이슈가 오히려 좀 부각이 된다면 오히려 이제 밀 공급이 단기적으로 조금 더 수월해지지 못한 측면들 이거에 따른 어떤 가격 요건들이 급등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 이런 것들이 좀 작용을 했는데 네. 오늘 지금 뭐 이 고려산업이라든가 미래생명자원, 뭐 한탑 같은 경우는 오늘 시초에는 좀 강했지만 장중에는 상승폭도 좀 다 되돌리고 난 이후에 지금 시간 내에서 소폭 상승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이 역시도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봐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이 가속화됐던 구간들을 좀 돌이켜 보면 이게 뭐 곡물 가격이 좀 연동됐던 효과들은 개전 초기에는 굉장히 좀 컸는데 그 이후에 관련된 영향들은 그렇게 좀 크지 못했어요. 네. 그리고 가격 상승이 단기적으로 올라갔다고 해서 오히려 해당되는 원재료를 매입해서 다시금 팔아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판가 전이가 단기적으로 좀 쉽지 않다는 점. 그리고 수익 지표가 그 당시에도 크게 좀 개선되지 못했던 그런 요인들을 좀 고려를 해보면 이 역시도 좀 트레이딩 관점이다라고 좀 보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뭐 3분기 어닝 시즌이 아직 시작도 못했던 측면들이죠. 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했고 다음 주부터 부분적인 어떤 실적 발표가 우리도 가시화되거나 이제 구체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네. 너무나 테마성 수급에 좀 집착하기보다는 우리가 뭐 수출 데이터, 3분기 수출 데이터에서 좀 확인했던 조선이라든가 뭐 방산, 뭐 자동차 일부 내지는 반도체의 경우에도 너무나 여파에 관련된 우려감도 있었지만 반도체 장비주의 경우에는 3분기 실적 기대 요인들이 좀 굉장히 좀 크거든요. 그런 종목들을 선별적으로 좀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 발표 앞두고 사실 현금을 들고 내가 관심 있는 종목이 있어야 투자하시기 훨씬 더 좋으실 겁니다. 그런 측면을 좀 짚어주셨고 오늘 또 중소형 방산주들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보니까 빅텍 스페코가 거래량이 조금 실리고 있거든요. 뭐 주가의 흐름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만 중소형 방산주의 오늘의 흐름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 부분은 이제 이 대외 리스크보다는 이제 국내 리스크죠. 네. 북한이 해당되는 이 포대를 전방에 좀 배치했다. 우리가 좀 무인기를 북한으로 좀 보냈는데 해당되는 부분들이 사실 뭐 국방부에서 좀 공식적으로 좀 인정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뭐 민간이 좀 보낸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이 좀 필요하고요. 네. 해당돼서는 뭐 단순하게 어떤 이 대북 리스크 부각 이런 부분들이 중소형 방산주들의 수급으로 좀 이어졌지만 네. 아직까지 좀 경계할 수 있는 요인들은 좀 아니라는 관점에서는 저도 이 역시도 뭐 지금 접근하는 것은 좀 리스크하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방산주가
정말 오랜만에 국내 이슈로 움직였어요. 네, 이런 부분들 짚어주셨고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볼게요. 지금 거래대금 가장 실리고 있는 게 유한양행이거든요. 15만 7,400원 선에서 0.2%대 약세로 조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유한양행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우선 유한양행을 좀 바라보는 뷰는 좀 달라져야 된다라고 좀 강조를 좀 드리고 싶고 네. 전반적인 우리가 FDA 신약, 이 랭라자의 병용치료제가 미국에서 시판 허가를 받았던 이 부분을 재료 소멸을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주가의 영역은 다시 반영돼야 된다. 특히나 작년도에 대한 전체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가 한 524억 정도. 그런데 올해 3분기에 마일스톤이 만약에 유입되거나 아마 이 부분이 4분기에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올해 환산될 수 있는 영업이익의 총량은 한 1,100억 정도 됩니다. 내년도에 전반적인 로열티 부분이 내년도에 실적에 좀 반영이 된다면 전체 존슨앤존슨에 대한 랭라자 병용치료제에 대한 시장 규모를 6조 7천억으로 좀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10% 정도만 잡아도 6,700억이죠.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5에서 7% 정도에 대한 로열티 기저효과, 물론 오스코텍과 로열티 일부도 좀 나눠야 되는 구간들이 있지만 해당되는 부분들을 앞으로 실적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 그리고 이 유한 화학이 좀 보유하고 있는 이 길리어드에 좀 공급하고 있는 HIV 치료제, 원료의약품 공급 모멘텀들도 계속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유한양행 보는 거 달라져야 한다라면서 설명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의 거래 함께 살펴봤습니다. 앵커의 산책입니다. 오늘은 중국에서부터 시작된 화학주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국에서 5% 성장을 계속 외치고는 있는데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죠. 이러다 보니까 대형 개발책을 내놨습니다. 중국 정부의 다양하고 강력한 조치가 더 나올 거다, 계속해서 돈을 풀 거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움직였던 섹터들 중에 하나가 바로 화학주입니다. 사실 업황이 돌아서려면 좀 시간이 걸린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만 워낙 분위기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작은 뉴스 하나만으로도, 작은 뉴스라고 하기도 어렵죠. 중국의 뉴스 하나만으로도 분위기 전환을 시켜줄 수 있는 트리거가 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실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화학주의 3분기 실적은 그렇게 좋지 않을 거란 전망이 훨씬 더 많습니다. 다음 장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일단 하반기 스프레드 보시면 대부분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화학 제품들의 스프레드가 지금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정유업계 같은 경우는 적자도 낼 거다라는 전망들이 나와 있습니다. 스프레드가 반등하지 못하고 특히나 연초에 두바이라든지 납사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13%, 9%의 급락을 보이면서 재고 손실도 발생했고 환율도 하락하고 해운 물류 비용도 늘어나면서 3분기 실적은 좋지 않을 거다라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역사적인 밸류 하단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 좋지 않다고 더 이상 빠질 자리도 아니다라는 분석입니다. 화학 펀더멘털 계속해서 안 좋지만 그래도 업종 수급 측면에서는 이미 바닥권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화학주의 큰 사이클은 이제는 좀 회복세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첫 번째는 대규모 증설 사이클이 끝나고요. 두 번째로는 지정 확장 리스크가 해소가 되고 있고 또 금리 인하기에 돌입했다라는 건데요. 일단 증설 사이클이 거의 끝나가는 시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증설이 끝나게 된다면 아무래도 공급 면에서도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변화가 생길 수 있겠죠. 또 지정학적 요인에 따른 고유가, 이 화학주들에는 유가가 비싼 게 원가가 비싼 거기 때문에 큰 영향을 받는데요. 이 부분도 좀 해소가 되어가고 있죠. 마지막으로 금리 인하기에 들어왔다라는 측면도 긍정적입니다.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수요 위축 요인도 이제는 해소가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도 빅컷했죠. 중국에서도 금리 인하기에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미국과 중국이 함께 기준금리를 내렸던 시점에 도달을 하게 되면 화학 업황도 천천히 돌아서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2025년 내년은 사실 중국 경기 회복을 더 봐야 하나 싶지만 또 그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산업 구조 조정 부분을 봐야 한다라고 하는데요. 왜 그런 거 이유를 살펴보니 중국에서는 이제는 화학을 생산 내재화를 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중국의 에틸렌 생산량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대중국 화학 제품 수출량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내수에서 화학 제품을 다 이제 해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경기 회복만 보고 계속해서 기다릴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구조 조정이 들어가야만 화학주에서도 뭔가 트리거가 되면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올해 유럽에서 100만 톤 이상의 설비 폐쇄가 결정이 됐는데 이게 끝이 아닐 거고 계속해서 이런 현상들은 일어날 거다라는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통폐합이라든지 산업 재편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 주가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증권사별로 업종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의 투자 전략은 사업 포트폴리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을 이제는 봐야 한다. 사업이 다각화되어 있을수록 시장 개편에서 훨씬 더 유리할 것이다 라면서 LG화학과 롯데정밀화학을 이야기했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는 사업이 다각화되어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고요. 롯데정밀화학은 스페셜티한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분석 내놨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나증권의 의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글로벌 경쟁력이 있고 실적이 있는 종목들을 봐야 한다라는 코멘트를 내놨는데요. 사실 밸류에이션이 워낙 역사적 저점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사도 그렇게 부담이 있는 시점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글로벌 경쟁력이 우수하고 실적을 잘 가져가고 있는 종목들을 봐야 한다. 이미 화학의 업황 저점은 지났다라는 분석 내놓으면서 LG화학, 금호석유, KCC, 효성TNC, 유니드 같은 종목 제시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IM증권에서도 비슷한 의견을 내놨습니다. 주가는 이미 역사적 저점에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베타가 큰 종목, 시장의 반응을 반영하는 종목도 긍정적이고 또 실적 기대를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볼 수 있다. 라면서 금호석유, 롯데정밀화학, 유니드, 효성TNC 같은 종목들 제시를 했습니다. 종목들 보시면 굉장히 비슷한 종목들이 계속해서 제시가 되고 있다는 것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화학 업종이 워낙 좋지 않았다가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슷한 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지금까지 화학 업종 정리해봤습니다. 내일의 장바구니입니다. 계속해서 변영인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은 어떤 주제 가져오셨을까요? 네, 오늘 시장의 어떤 주도 섹터다라고 좀 보고 있으면 한 2거래일 정도에 대한 이 반도체 소부장주 종목들의 수급이 굉장히 좀 완화된 흐름들 좀 보여줬었고 여기 대해서는 오늘 전체적인 내용들이 좀 유리기판 섹터가 좀 가장 좀 크게 인상 깊은 흐름들 좀 보여줬는데 최근에 이 AI의 견고한 수요 이 부분들에 대한 지속은 사실 뭐 단기적 성과보다 좀 중장기 성과로 좀 지켜봐야 되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엔비디아가 차세대 AI 블랙엘을 뭐 1년 공급량 모두를 좀 완판했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졌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뭐 견조한 AI 수요가 앞으로 계속해서 좀 확장이 된다면 지금 AI 칩의 가장 큰 이 희대의 난제가 바로 이 열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발열일로 인해서 성능이 좀 저하되는 그런 오류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좀 고도화된 어떤 이 소재의 어떤 연구 개발들이 좀 활발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나 AI 서버의 경우에는 이 냉각 시스템에 관련된 도입 이슈가 기존의 좀 공냉시키법에서
물을 이용한 순행식공법으로 고도화가 되고 물도 관리의 어떤 리스크 요인들 때문에 이 비전도성 액체에 좀 담가서 열을 식히는 액침 냉각 기술로 좀 고도화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한 바 있었고 소재 부분의 경우에는 지금 뭐 발열을 좀 최소화시킬 수 있는 LPDDR이라든가 방열 소재 같은 그런 소재들이 이원화돼서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고 가장 빠른 부분에 대한 시장의 어떤 대안으로 좀 제기되고 있는 부분들이 기판을 유리로 좀 대체했을 때 열을 상대적으로 좀 더 낮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유리기판에 관련된 기술력 내지는 양산 기대감으로 좀 계속해서 부각된 측면들이 있다라고 좀 보겠습니다. 현재 기판의 경우에는 뭐 플라스틱 소재라든가 실리콘 소재에 좀 구현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열에 굉장히 좀 민감하죠. 취약하죠. 그래서 이걸 좀 더 연성 있게 가져가기에는 열에 좀 녹을 수가 있고 더 탄탄하게 좀 가져가기에는 충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파손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요인들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을 좀 대체하기보다는 AI 서버에 열을 식히는 방점으로 일단 뭐 계약에는 좀 시작을 좀 한 거고 일단 유리기판의 경우에는 내년도 SK 앱솔릭스가 사실 내년도 상반기에 부분 상용화를 좀 공언했기 때문에 내년도 일부 상용화가 좀 예상되고 있는 시점을 좀 주목해봐야 되는데 해당되는 부분의 경우는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와 합작 법인을 좀 설립해서 SK 앱솔릭스가 이제 미국에서 지금 현재 뭐 2023년도부터 유리기판을 좀 개발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해당되는 것은 뭐 일부 서버에 좀 공급될 수 있는 AI 칩에 좀 구현될 수 있는 그런 고객사를 일부 좀 확보하고 난 상태에서에 대한 가동률을 좀 올리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어떤 가동률 상향이 실적의 뭐 기여 효과들은 좀 낮아지겠지만 2025년도를 좀 기점으로 보면 후발주자자 삼성전기라든가 LG이노텍이 이후에 본격적인 어떤 이 사업 관련된 전략들을 좀 제시하거나 관련주의 어떤 수급량들은 수급 종목 내지는 수급의 어떤 업황의 어떤 수혜 종목들은 계속해서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 좀 보십니다. 다만 우리가 내년도에 뭐 양산이 본격화된다고 해서 해당되는 공정에 바로 다 적용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부 공정에 적용되는 유리기판이 상용화되는 것이 좀 의미하고요. 보편적으로 상용화 내지는 대량 양산 체제로 좀 구축이 되려면 최소 뭐 3년에서 5년 정도는 더 걸린다는 그런 시점들을 좀 감안했을 때 오늘 대체적으로 움직였던 뭐 유리기판의 경우에는 유리기판 관련주들의 어떤 수급들은 어떤 실적의 직접적인 어떤 수혜 기대 요인들보다는 약간의 어떤 수급적인 어떤 측면을 좀 반영한 그런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일부 좀 종목들은 좀 접근은 좀 가능하겠지만 중장기 관점에서는 옥석 가리기 정말로 실적에 연동되는 수혜 종목으로 재편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해 봤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뭐라고 써놨냐면 네. 아직 된 건 아닌 거 아닌가 이렇게 써놨었거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양산에 들어간다고 한들 정말 대량 생산까지 이어지기에는 시간이 꽤나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수급 논리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 꽤나 많습니다. 오늘 필옵틱스가 15%대 급등, HB테크놀로지도 9% 간의 상승을 보여줬는데 수급 논리로 이 지금 유리기판이 움직이는 거라면 대장주 따라서만 트레이딩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최근에 이벤트가 좀 있긴 있었어요. SKC의 경우에는 SK 앱솔릭스가 애널리스트를 좀 대상으로 좀 라인 투어를 좀 시작했고 거기에 7일부터 한 9일까지 미국에서 실제 라인 투어 이후에 오늘 뭐 리포트들이 좀 굉장히 좀 우호적으로 좀 나왔는데 나왔죠. 아직 이게 공정 전체에 대한 적용 효과들은 미비할 겁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 요인들이 2025년도 1공장 말고 2공장도 착공을 하게 된다면 고객사를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을 SKC를 좀 필두로 해서 시장을 좀 선점한다는 관점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여기에 공급될 수 있는 이 유리기판 관련 장비 내지 뭐 검사 장비가 좀 수혜가 될 수 있고 일부 공정에 좀 적용되는 장비들의 어떤 수혜로 좀 이어질 수 있겠는데 아직 대량 양산 체제를 좀 구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장비의 반입량들은 아직은 미비하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뭐 필옵틱스라든가 뭐 JNTC, 뭐 태성, HB테크놀로지 물론 유리기판에 관련된 검사 장비에 관련된 공급 인력, 개발에 관련된 어떤 이력들을 좀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은 좀 기술적인 측면에서 부각은 됐지만 실적과 좀 연동되는 것들에 대한 수치는 앞으로 좀 확인이 좀 필요하고요.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의 경우에도 지난번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우리도 유리기판 만들겠다라고 좀 공언을 했는데
아직까지 구체화된 뭐 공장에 대한 설립이라든가 어떤 이 사업 규모를 어떻게 좀 투자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진행 사항들이 아직은 좀 가시화되지 못했던 그런 측면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 네. 아마 4분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다시금 좀 부각될 수 있는 부분들. 그렇다면 유리기판은 이러한 기대 요인들 때문에 어떤 수급 기대감들은 계속해서 남아 있을 수 있고 내년도 SKC가 부분 양산이 시작되고 대상이 되는 뭐 거래선이라든가 고객사가 해당되는 어떤 공정을 좀 택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장성들을 좀 고려해 보면 저는 중장기 관점에서에 대한 해당 테마는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실적에 대한 기여는 아직은 낮지만 계속 우리가 뭐 무시하고 할 수 있는 어떤 섹터는 아니다. 이 점을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시하고 갈 수 있는 섹터는 아니다라는 점에서 그렇다면 지금 이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결국에는 반도체주잖아요. 네네. 근데 반도체주들의 실적 기대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매수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우선은 지금 이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의 최근 5거래일간에 대한 수급 동향을 좀 봤을 때는 제가 좀 체크를 했을 때 네. 전체적으로는 뭐 한 15%에서 적게는 뭐 한 6% 이상 정도 좀 급등을 좀 했어요. 5거래일 기점에서. 뭐 피럭티스가 이제 5거래일 기준에서 가장 큰 수익률을 좀 냈는데 네. 이 부분은 역시나 좀 순환매가 좀 될 거예요. 태성의 경우에는 11.8% 5거래일 누적 수익을 냈지만 오늘 2%대 좀 조정을 받았던 측면들 이걸 좀 고려해 봤을 때 같은 유리기판 테마 안에서도 다른 이슈, 다른 어떤 재료가 좀 부각되면서 주가의 어떤 측면들이 좀 달리 반영됐던 것들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우리가 상용화라는 어떤 이 단서에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섹터를 좀 압축을 좀 해봐야 될 것이라면 저는 뭐 아직은 뭐 장비주보다는 네. 뭐 삼성전기라든가 LG이노텍, SKC처럼 사업의 어떤 진출을 좀 명확하게 어떤 이 밝힌 그런 종목들에 대한 선별적인 주가 흐름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이고 네. 저는 뭐 이어서 뭐 토픽까지 좀 말씀드리면 네, 좋습니다. SKC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거래도량 뭐 지금 지난 10월 기점에서에 대한 주가 상승은 9월 26일, 25일 좀 기점으로 주가가 점진적인 좀 우상향 흐름들 좀 계속해서 보여줬는데 오늘 상승폭을 일부 좀 반납하면서 좀 마무리돼 오늘 하락 마감을 좀 했지만 SKC의 경우에는 상승 구간에 좀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쉬어가는 구간에 충분히 좀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라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업황에 관련된 어떤 리스크들은 아직은 뭐 주력 사업이었던 2차 전지 소재, 동박 사업의 경우에는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가동률이 굉장히 좀 떨어졌던 그런 구간이었고 3분기 역시도 이 가동률의 부분은 뭐 40%대 미만으로 좀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치들은 굉장히 좀 낮아진 실적의 추정치도 계속해서 좀 하향되는 측면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 ISC 인수 이후에 반도체 소재 사업 부분에 대한 역량을 좀 확장하고 있는 점 여기에 대해서는 유리기판이라는 사업을 시장에 빠르게 좀 선점할 수 있고 SK하이닉스 양 밸류체인을 좀 구성하고 있다는 이런 장점들을 고려해 봤을 때 견조한 AI 수요에서 현재는 2차 전지 소재 사업이 다소 좀 미흡한 그런 측면들이 좀 있지만 내년을 좀 기점으로 보면 반도체 소재 사업 부분에 대한 매출 포지션이 확대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의 기대 효과가 4분기까지는 좀 미흡할 겁니다.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좀 받는다면 저는 충분히 좀 접근은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조정 시 매수 전략이 좀 유효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가장 중요한 실적 개선 부분은 동박의 가동률 상향이라는 관점에서 올해 4분기보다는 내년도 1분기에 가동률 상향을 좀 우리가 눈여겨볼 포인트인데 해당되는 전기차 공급량들이 오히려 추세를 좀 전환하는 어떤 시점에서 소재 양들이 공급량들이 좀 더 증가가 된다면 동박 시장 점유율 1위죠. SK 넥실레스의 어떤 점유율량 상승 부분들은 충분한 실적의 확대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가격 전략까지 쭉 들어볼게요. 네, 오늘 종가가 16만 200원인데요. 아마 내일 시초가에도 일부 좀 조정을 좀 준다면 저는 한 16만 원 미만 구간에서 분할 매수인데 16만 원이 깨진다고 해서 지금 사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 분할 매수입니다. 주가가 큰 폭의 조정이 있을 때 저는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지금 현재 많은 비중을 좀 가져가기보다는 3분기 실적 발표가 주는 조정 구간에 조금 더 비중을 좀 늘리는 전략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고 목표가 21만 원 그리고 손절가 12만 9천 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2차 전지 소재 부분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을
좋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오히려 실적을 확인하고 조정을 받을 때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면서 SKC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유리기판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장에서 주목해볼 일정들 정리해드리는 시간이죠. 장바구니 일정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정 확인해보면요. 네, 내일 드디어 시장의 기대감을 모아갔던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한국에 출시가 됩니다. 다만 기대감이 선반영되어 있었던 만큼 관련주들의 매도 흐름 오늘 강했는데요. 내일 출시 이후의 수요에 따라서 이 주가 향방 달리할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어떤 흐름들 나올지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일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내일 또 메타의 퀘스트 3의 저가 버전인 퀘스트 3S가 출시가 됩니다. 앞서 게임 체인저로 시장이 주목했었던 스마트 글래스 오라이온과 함께 공개가 됐었는데요. 애플의 이 MR 기기죠. 비전 프로 같은 경우는 콘텐츠 부족으로 판매 부진이라는 성적을 거둬들였는데 메타 같은 경우 저가 모델을 중심으로 시장 점유율 높이기에 성공할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일정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이 현대차의 인도법인 IPO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청약이 진행이 됐고요. 내일부터는 일반 투자자 대상으로 청약이 진행이 됩니다. 기관 투자자들로는 아랍에미리트의 국부 펀드라든가 블랙록 등이 참여한다라고 전해졌는데요. 시장에서는 수요가 굉장히 뜨거운 만큼 희망 밴드 최상단에서 공모가가 형성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감 현대차 또 관련주들의 반응이 될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일정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어닝 시즌인 만큼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 챙겨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지 시간 15일 금융주들의 실적 발표 대거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를 살펴보면은 JP모건, 웰스파고 같은 은행주들이 호실적을 기록했는데요. 이번 주 국내장에서도 KB금융 같은 종목들 장중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금융주들 계속해서 훈풍 불고 있는데 미국 증시에서 어떻게 반영될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장바구니 일정이었습니다. 네, 지금 미국 선물 시장이 조금씩 돌아서고 있습니다. 우리 시작할 때만 해도 좀 하락세를 보이더니 전반적으로 상승으로 좀 돌려내오고 있고요. S&P 500이 0.03%, 나스닥도 겨우겨우 상승으로 올라오긴 했는데 방향이 좀 바뀌었다는 걸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만제로 디마켓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